안녕하세요. 남구성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스레드의 실행을 제어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제 슬립하고 인터럽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슬립이 뭐냐면 현재 스레드를 지정된 시간 동안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잠자게 하는 거죠. 잠자게. 원래 얘는 이제 스태틱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라서 항상 현재 스레드에 대해서 동작을 해요. 스레드의 실행 제어 메서드 중에 스태틱인 게 몇 개 있다 그랬어요? 두 개 있다 그랬죠. 하나는 슬립하고 하나는 일드가 있다 그랬죠. 일드는 양보하는 거. 이 두 메서드는 스태틱인데 이 스태틱 메서드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한테만 동작해요. 남한테 동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재울 수 없고 자기 자신만 잘 수 있다 그랬죠. 내가 자는 건 괜찮은데 남을 재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양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립하고 일드는 스태틱 메서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레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동작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틱 메서드고요.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지정해 줘요. 잠잘 시간. 1000분의 1초요. 1000분의 1초. 이건 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래서 제가 3초는 어떻게 돼요? 3초는 3 곱하기 이제 1000ms죠. 그래서 여기에 3000을 넣어줘야 3초 동안 잠을 자는 거예요. 새로 추가된 메서드는 이제 나노초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다 세밀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됐죠. 자는 시간을 1000분의 1초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고 나노초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죠. 잘 쓰진 않습니다. 1000분의 1초로 지정할 수 있는 이 메서드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슬립 메서드는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메서드라서 예외 처리를 꼭 해줘야 돼요. 요게 익셉션 클래스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외 필수 처리 필수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슬립 메서드가 제가 일부러 나노초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썼는데 이거는 0.0015초 동안 멈추게 하는 거예요, 스레드를. 근데 이 스레드가 멈추는 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1번 타임 업, 시간이 끝나, 시간 종료. 아니면 인터럽트 되든가, 누가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슬립 상태에 있는 스레드는 시간이 다 되든가 아니면 누가 깨워야 잠자는 걸 멈추게 돼요. 여기서 아무런 예외가 발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0.0015초 후에 뭐 자동으로 이제 잠에서 깨서 그 다음을 진행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 깨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이 안에서 throw, new, interrupted, exception. 예외를 던져요. 이 안에서. 누가 깨우면. 그래서 예외가 발생해서 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돼요. 예. 예외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캐치블럭에 아무런 내용도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외가 발생한 게 아니라
예외와 트라이 캐치문을 이용을 해서 잠자는 상태를 벗어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캐치 블락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음. 뭐 여기 안에서 이제 누가 깨워서 일어났다 이런 코드 넣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항상 예외 처리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맨날 예외 처리 해주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메서드를 따로 만들어요. 여기선 딜레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슬립 메서드 호출하는 부분을 이 다른 메서드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코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딜레이 0.001호초니까 이제 15 이렇게. 예. 이 메서드는 예외 처리 안 해도 되죠. 이 안에서 예외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예외 처리 안 하고 요 한 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슬립을 매번 이제 예외 처리하는 게 불편해서 새로운 메서드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대신 호출하는 거예요. 이 슬립 대신에. 더 편리하죠. 코드도 심플해지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레드, 현재 스레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요 다른 스레드를 잠자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코드를 보면은 이제 스레드 1을 슬립 잠자게 하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자요? 내가 자기 자신이 잠드는 거예요. 현재 이 코드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렇게 쓰시면 스레드 1을 슬립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에러는 안 나요. 노 에러요. 에러는 안 나는데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써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클래스 이름 써서 호출하셔야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네. 본인도 실수할 수 있고 스태틱 메서드니까 당연히 이렇게 호출하는 게 맞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슬립 메서드는 스레드 자기 자신한테 적용되는 메서드지 내가 다른 스레드를 재울 수 없어요. 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제를 좀 살펴볼까요? 예제 13-8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때요? 전에 그랬던 것처럼 스레드 두 개를 돌리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가로 짝대기, 하나는 또 세로 짝대기 출력하는 건데, 네. 스레드 두 개를 생성해서 돌리고, 그 다음에 스레드 1을 2초 동안 잠자게 하나요?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실행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스레드 1이 이제 가로로 짝대기 찍는 건데 시작한 다음에 바로 2초 동안 잠자게 했는데 바로 나와서 찍었네요. 그죠? 이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레드 1이 아니라 뭐예요? 요거죠, 요거. 예. 그래서 여기는 스레드가 몇 개 있어요? 이게 3개 있죠. 예. 메인 스레드 그리고 이제 여기서 th1 스레드 여기 th2 스레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메인 스레드가 얘네 둘 만들고 돌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th1 스레드였죠. 1 이렇게 하면 th1을 재우는 게 아니라 누가 져요? 메인 스레드가 잔단 말이에요. 이 코드를 수행하는 건 누구예요? 메인 스레드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잠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메인 종료가 찍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찍히죠. 2초 뒤에.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으면 바로 찍히죠. 메인 종료가 바로 찍힌단 말이야. 왜? 스레드 두 개 돌리고 요거 호출하니까 바로 찍혀요. 근데 요걸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주석을 풀면 예 지금 찍혔죠. 나중에 2초 뒤에 스레드 2하고 1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메인 종료됐죠. 그 이유가 뭐예요? 스레드 1을 재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잠들었어. 스레드 1을 재우려고 했는데 내가 잠들었어. 여기 지금 나왔죠. 없었다가.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th1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요? 클래스 이름인 스레드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쓰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뭐예요? 딜레이 메서드죠. 메서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도 스태틱으로 해야 되죠. 스태틱으로 할게요.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이고 거기서 호출해야 되니까요. 딜레이하고 롱 릴리스 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걸 그대로 넣으면 되죠. 이렇게 이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대신에 얘 뭘로 바꿔요? 딜레이하고 2 곱하기 1000 이렇게. 그러면 코드가 깔끔해졌죠. 얘 처리를 매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외 처리가 되어 있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메서드만 호출하면 이 메서드 사용할 때에는 예외 처리 필요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이 슬립 메서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interrupted exception이 이제 발생한다고 써 있죠, 여기. 근데 이 interrupted exception이 뭐예요? 여기 안에서 볼까요? 여기 슬립 보면은 이 슬립이란 메서드가 interrupted exception을 던지게 돼 있으니까 얘를 예외 처리했죠. 근데 얘도 보면 뭐예요? exception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 예외는 예외 처리 필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try catch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에러납니다. 요거 한번 주석 처리 해볼까요? 그럼 바로 에러나죠. try catch를 써서 예외 처리 해줘야 돼요. 왜? 요 interrupted exception이 필수 예외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try catch문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별도로 메서드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는 interrupt 메서드인데요.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은 대기 상태에 있는 스레드를 실행 대기 상태로 만듭니다. 대기 상태라는 건 이제 스레드가 작업이 중단된 상태예요. 웨이팅 상태. 예를 들면 슬립이라든가 잠자고 있다든가 아니면 조인 아니면 웨이트 이런 메서드들에 의해서 스레드가 잠자고 있는 동안 멈추잖아요. 그럴 때 인터럽트 호출하면 스레드를 깨워요. 중단되어 있는 걸 다시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터럽트 메서드예요. 관련 메서드로는 인터럽트하고 is interrupted하고 interrupted 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인터럽트가 되어졌는지 그거를 확인할 때 쓰는 메서드예요. 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is interrupted는 이제 스레드가 인터럽트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불리언. 그러니까 내가 잠을 다 자고 일어났는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중간에 누가 깨워서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true하고 false 발환되겠죠.
똑같이 이제 스태틱 메서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럽티드고 이 두 개가 거의 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이 인터럽티드 메서드는 스태틱이고 예, 상태를 알려주고 false로 초기화해요. 인터럽트 상태를 초기화해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하려고 이제 코드를 제가 쓰면 이런 거죠. 여기 예제 번호는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어떤 스레드를 만들고 스타트 했는데 돌리다가 이 스레드 1을 인터럽트를 했어요. 음. 그러면 이 스레드에 인터럽티드 상태가 추가가 되겠죠. 누군가 날 방해했으니까, 깨웠으니까. 그러면 is interrupted 스레드 1에 is interrupted를 호출하면 결과가 뭐가 돼요? 예, 추루가 되죠. 이거는 이제 스레드 클래스의 코드를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변경한 건데요. 이 스레드 클래스 안에 그냥 is interrupted라는 스레드가 인터럽트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 상태를 저장하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불리언으로. 그래서 인터럽트가 호출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예, true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is interrupted를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네. 인터럽트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레드 클래스 안에 이 스레드가 인터럽트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주는 변수를 하나 갖고 있고요. 인터럽트가 출되면 이 값이 false에서 뭘로 바뀌어요? true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is interrupted를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이 interrupted라는 변수의 값을 반환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스태틱 메서드인 interrupted는 이 변수 값을 false로 다시 초기화하는 거예요. is interrupted는 초기화 안 하죠. 그냥 값만 반환하는데 interrupted는 이 값을 다시 뭘로 바꿔요? true에서 false로 바꾸는 거예요. 왜? 그래야 누가 또 인터럽트를 호출했을 때 그걸 알 수 있죠. 지금 초기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true 상태로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누가 인터럽트를 호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true이기 때문에. 그쵸? 누가 인터럽트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true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false 상태를 유지를 해야 true로 바뀐 걸 알 수 있지. 계속 true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인터럽트가 또 출됐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인터럽티드 이 메서드는 이 변수 값을 false로 초기화해줘요. 그래서 이 두 메서드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또 다른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 실습 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 메서드가 인터럽티드 상태, 이 스레드가 인터럽트 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예,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 변수 스레드가 인터럽트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주는 이 상태 변수를 원래대로 초기화를 해놓는 역할까지 해요. 얘는 초기화 안 하고. 그래서 이걸 언제 쓰냐면 이런 식으로 써요. 잠시 후 예제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예, 뭐 파일 다운로드 받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여기 프로그레스 바 보여주죠. 이렇게 막 진행 상태 보여주죠. 얘가 이제 파일 다운로드라고 할게요. 다운로드. 근데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취소 버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파일 다운로드 받다가 취소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 취소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인터럽트가 호출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레드가
다운로드를 수행하다가 어떻게 돼요? is interrupted가 호출되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얘가 추르고 거기에 느낌표 있잖아요 앞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false가 되죠. 그래서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while문은 다운로드를 정상적으로 다 끝내든가 아니면은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럴 때 다운로드를 중단하게 이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스레드로 어떤 작업을 하다가 내가 스레드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싶어. 아니면은 중단되어 있는 스레드를 다시 작업을 하게 만들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인터럽트예요. 이제 예제를 살펴볼까요? 예제 13-9고요. 요거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실행 먼저 하면 카운트다운 내려가죠. 그러다가 제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하면 카운트다운이 멈춰요. 그러면서 is interrupted가 true가 되겠죠. 요거를 위에 한번 찍어볼게요. 스레드를 interrupted를 찍으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false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찍어볼게요. 그러면 true 나옵니다. 처음에 false죠. 이 스레드는 인터럽트 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입력을 하면 뭔가 입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인터럽트를 하죠. 입력하신 값은 뭐뭐입니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호출을 하죠. 그러면 이 카운트다운 하는 스레드가 멈추는 거예요. 이 스레드는 뭐예요? 카운트다운 하는 스레드죠. 요거 카운트다운. 얘를 돌리다가 제가 메인 스레드에서 인터럽트를 하죠. 누구로 인터럽트해요? 이 th1. 얘를 인터럽트 하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을. 그러면 이 th1의 인터럽트 상태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인터럽트 된 적이 있냐? 물어보면 true죠. 또 물어봐도 true예요. 그쵸? true입니다. 뭐 이거는 게임에서 쓰겠죠. 게임에서 continue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카운트다운이 중단돼야 되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로직이에요. 돌려보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빨리 yes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치면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이제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th1 대신에 아까 뭘 쳐볼까요? 인터럽티드 호출해 볼게요. 요거 두 개 호출해 볼게요. 그거 어떻게 돼요? 일단 한 번만 호출할게요. 그냥 일단 실행해 보면 어떻게 돼요? is interrupted가 false예요. 왜 그래요? true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false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얘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왜? 얘는 스태틱 메소드란 말이에요. 스태틱 메소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스레드가 인터럽트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인터럽트 된 건 누구예요? th1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예요? 인터럽트 확인하는 거는 스레드 자기 자신. 이 코드를 수행하는 건 누구예요? 메인 스레드가 이 코드 쭉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는 뭐냐면 메인 스레드가 인터럽트 되었는지 확인하는 코드예요. 이거 th1 써도 말만 th1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그 메인 스레드는 인터럽트 된 적이 없죠. th1이 인터럽트 됐으니까. 그래서 벌써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요거를 호출할게요. 이렇게. 여기서 뭘 써야 돼요? this. 안 써도 되고요. this.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호출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interrupted 호출할게요. interrupted. 요거 this 쓰면 안 되죠? 둘 다 안 써도 되는데 요거 돌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요거 때문에 헷갈리니까 요거 다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하고 다시 돌려볼게요. 제가 인터럽트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다 true 나왔죠. 그쵸? 이제 인터럽티드는 인터럽트 됐는지를 초기화 안 하니까 얘는 여러 번 호출해도 똑같이 true가 나와요. 여기서 이거 한 번 더 출력해 볼까요? 그리고 돌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선 false 나와요. 왜? 이 is interrupted는 인터럽트 되었는지 확인하는 필드를 안 바꿔요. 안 바꾸니까 몇 번 호출해도 계속 true지만 얘는 처음엔 true지만 얘가 호출된 다음엔 값이 뭘로 바뀌어요? false로 바꾼단 말이에요. 얘가 초기화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false가 나온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하니까 적을게요. is interrupted와 달리 interrupted는 interrupted라는 상태 변수를 초기화한다. false로.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초기화 안 하니까 호출해도 매번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근데 interrupted는 어떻게 돼요? 처음 호출할 때는 interrupt 됐으면 true인데 두 번째는 얘가 호출된 다음에는 이 값이 뭘로 바뀌어요? false로 바뀌니까 두 번째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두 차이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스태틱 메서드라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스태틱 메서드라서 요런 실수 하시면 안 돼요. 요런 실수. 여기다가 요거를 th1.interrupted 이렇게 써놓고 이 interrupted는 왜 false 나오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th1에 대한 interrupted 확인이 아니라 뭐에 대한 interrupted 확인이에요? 메인 스레드, 이 문장을 실행하는 스레드에 대한 인터럽트 여부 확인하는 거라서 메인 스레드는 인터럽트 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앞에를 이걸 th1이라고 써놓고서 th1 인터럽트 했는데 이주 인터럽트가 false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점이 사실 더 중요해요. 좀 더 설명드리면 얘가 돌아가다가 i가 0까지죠. 10부터 1씩 감소합니다. 카운트다운 하면서 이제 얘가 0이 되든지 아니면 인터럽티드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true가 되죠. 얘가 true가 돼요. 인터럽트 됐으니까. 그럼 전체가 뭐가 돼요? false가 되죠. 그래서 이 while 문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정해진 패턴이라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다가 그걸 멈추게 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선 인터럽트 호출하고 여기서는
is interrupted를 확인하게 이 부분을 넣어놓으면 어떤 스레드가 작업하고 있는 거를 다른 스레드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는 걸 깨울 수도 있고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요.